152페이지에 TMR이라고 있는데요. TMR은 적산 타이머입니다. 적산. TMR. 적산 타이머인데요.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입력 조건, 기록 조건, 그 다음에 명령어 TMR, 타이머 번호, 설정 시간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타이머의 A 접점, 타이머의 B 접점, 리셋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단에 있는 그런 팀원이들 이거 적산 타이머는 좀 틀리네요. 이건 한번 여기 밑에 타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산 타이머 타임 차트를 보시면 입력이 들어오면 타이머가 동작을 합니다. 타이머가 동작을 하고요. 입력이 꺼지면 우리는 그동안의 타이머는 리셋이 됐든지 했는데 얘는 일시정지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입력이 들어오면 또 타이머가 연속해서 이어서 가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시간하고 이 뒤에 있는 시간을 더해서 설정 시간이 되면 출력이 나가는 그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적산 타이머라고 그래요. 적산 타이머. 좀 동작이 좀 기존 거하고 좀 틀리죠, 그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거의 똑같은 패턴이니까요. 타이머 명령어만 틀려지는 거니까요. 보겠습니다. 지제로 A 접점, B 접점 타이머, 리셋, 지제로 이렇게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타이머를 비실행만 해제하신 다음에 이 TMR만 바꾸셔가지고 테스트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타이머가 동작을 안 하고 있는데 적산 타이머는 입력 조건이 들어오면 타이머가 스타트를 합니다. 스타트를 하죠. 자, 입력 조건 들어오면 타이머가 가고요. 자, 입력 조건이 꺼지면 대부분 리셋이 됐는데 온딜레이는 얘는 일시정지. 그 다음에 또 입력이 들어오면 연속해서 또 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누적된 값이 설정 값이 되면 타이머가 멈추는 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일단 동작을 하면 이 입력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입력은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요. 얘를 다시 리셋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셋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리셋이 있어야 돼요. 리셋 해야지만 되는 경우고요. 입력 조건이 들어오면 타이머가 동작하는데 입력 조건이 끊어지면 일시 정지. 그렇죠. 입력이 들어오면 타이머 가고요. 자, 그럼 이런 타이머는 어디에 쓰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예제가 하나 있는데 공구 수명 경고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드릴이 있는데요. 드릴이 이제 철판을 가공하는 거예요. 자, 가공을 내려와서 드릴로 이제 철판에 홀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철판에 구멍을 막 뚫어 보니까 한 100시간 정도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드릴 비트가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시간 정도 사용하고 나면 작업자에게 알려가지고 드릴 비트를 교환해 주겠지. 이제 홀이 깨끗하게 가공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드릴이 내려오면은 타이머를 동작시키고 드릴이 올라가면 일시정지
내려오면 동작하고 일시정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센서를 하나 이렇게 뒀네요. 그래서 저 센서가 이제 요 드릴이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감지하는 거죠. 자, 그런데 100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100시간. 우리 타이머 갖고 100시간 할 수 있나요? 우리 타이머. 우리 타이머의 이 설정값, 최대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61535. 그럼 만약에 0번 타이머가 100ms라고 그러면 얼마가 돼요? 6553500 초로 하면은 655 3.5초. 분으로 하면 616 6954 622 약 109분. 약 109분이네요. 그죠? 그러면 109분이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지는 않아요.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1시간보다 훨씬 크죠? 타이머로 치면. 근데 2시간보다는 짧잖아요. 그죠? 3시간, 4시간보다 훨씬 짧고. 그럼 100시간은 택도 없네요? 네, 택도 없어요. 그래서 100시간은 안 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우리 PLC 명령어에 타이머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여러 가지 다른 응용 명령들이 있잖아요. 걔하고 조합을 해서 하면 얼마든지 큰 시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머에서 무한대로 큰 시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1시간짜리 타이머를 24번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30번 카운트하면 한 달이 되는 거고, 그거를 12번 카운트하면 1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카운트라는 명령어하고 조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1시간짜리를, 이거 같은 경우는 1시간짜리를 100번 카운트하면 되겠네요. 그죠? 100번. 그러면 1시간이면은, 1시간이면 60분. 초로는 3600초. 미리세크로는 3600000 미리세크.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게 100미리세크 타이머로 나누니까 36,000. 그러니까 여기다가 36,000이라고 쓰면은 1시간 타이머가 되겠네요. 그죠? 네, 1시간 타이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보시면은, 예제 쭉 보시면은 여기에 36,000이라고 설정을 했네요. 그죠? 그럼 이게 1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1시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요 밑에 있는 게 여기에 카운트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 타이머를 100번 카운트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10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큰 시간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냐? 이런 게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작업을 해요. 자, 그럼 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작업할 거 아니에요?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드릴이 내려와서 작업한 시간은 8시간은 아니겠죠. 그죠? 올라간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작업한 시간이 5시간이다. 하루에. 자, 오늘 하루 작업을 끝냈어요. 자, 기계 세우고 PLC 다 끄고 퇴근했다가 그 다음날 출근해서 기계 전원 넣고 PLC 딱 돌렸어요. 그러면 어저께 5시간 했던 게 남아있어요? 없어졌어요? 어저께 5시간 했던 데이터가? PLC는 전원이 꺼졌다 켜지면 데이터 메모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제로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없어진다. 그래서 어저께 했던 5시간 데이터가 싹 사라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타이머의 여기 값이나 이 카운터의 값이 전원이 꺼져도 얘가 데이터가 지워지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7초가 지난 상태예요. 7초가 지난 상태인데 PLC 전원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PLC 전원을 끈다는 얘기는 스톱시킨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스톱을 한번 시켜볼게요. 스톱. 스톱을 했더니 데이터가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죠? 근데 이게 스톱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출력이 꺼졌죠? 출력이 꺼졌잖아. 21번 출력이 여기 꺼졌죠? 원래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스톱이면 출력이 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력은 꺼졌는데 메모리는 안 지웠어. 그러면 PLC가 데이터 메모리를 지우는 게
전원이 꺼질 때 지우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언제 지운다? 킬 때 지운다, 킬 때. 왜? 전원이 꺼지는데 언제 지울 시간이 있겠어요, 그죠? 전원이 킬 때, 그때 메모리를 싹 지워버려요. 한번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 킨다는 것이 런이에요. 런을 한번 해볼게요. 런. 싹 지워버렸죠? 네. 그러면서 출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PLC의 일반적인 데이터 메모리는 전원이 꺼졌다 켜지면 싹 제로로 갑니다. 그러면 저거를 제로로 못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저께 배웠던 기본 파라미터에 있었습니다. 기본 파라미터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 기본 파라미터에 두 번째 디바이스 영역 설정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영역. 어저께 아침에 봤죠? 여기 타이머 경계치만 봤는데 이 나머지가 바로 정전 유지를 하는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정전 유지라는 말을 PLC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레치라는 말도 정전 유지라는 뜻입니다. 레치. 그래서 레치 영역 설정 오른쪽에 레치 영역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오른쪽에 레치 영역이 여기 디바이스명들이 D 영역, M 영역, S 영역, C 영역, 타이머 이렇게 카운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오른쪽이. 얘를 활성화시키려면 먼저 왼쪽에서 영역을 설정해 줘야 돼요. 1번 영역이냐, 2번 영역이냐. 자, 1번 영역을 선택하니까 여기가 쫙 활성화가 됐죠. 네, 여기서 우리가 타이머 중에서도 100ms 타이머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100ms 타이머는 전부 다 정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ms 타이머가 몇 개예요? 0번서부터 999니까 1000개죠? 1000개를 전부 정전 유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개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요 끝번호를 내가 원하는 숫자를 바꿔줍니다. 나는 10개만 하겠다. 그러면은 0번서부터 9번까지만 정전 유지가 되고 나머지 10번서부터 999번은 일반 타이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타이머를 정전 유지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타이머만이 아니라 카운터도 정전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김에 카운터도 한번 보는데, 카운터는 여기 C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카운터까지 여기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이게 이제 타이머하고 카운터가 전부 정전 유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확인했습니다. 자, 확인했는데 확인했으면 이제 바로 얘가 되는 건가요? 다시 쓰기를 해야 되나요? 쓰기를 해야 돼요? 쓰기를 안 해도 정전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파라미터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다시 써야 돼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온라인에 쓰기를 보시면은 요 쓰기 항목 중에 파라미터가 있죠. 요 파라미터도 하나라도 바뀌면은 다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쓰기. 네.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파라미터도 하나라도 수정이 있으면 다시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입력을 한번 넣어보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입력 조건이 꺼졌어요. 자, 이제 퇴근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이어서 전원을 끕니다. 스톱. 스톱하니까 데이터 메모리는 살아있지만 출력이 꺼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다음날 와서 전원을 넣습니다. 런을 시켰어요. 사라지지 않았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정전 유지를 해줘야 될 때가 있다. 우리가 장시간을 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정전 유지를 해주셔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요게 이제 TMR이고요. 네, 그 다음 158페이지에 TMON이라고 또 있습니다. TMON. 네 번째 TMON. 요게 이제 모노스테이블입니다. 모노스테이블. 아까 우리 계단에서 내려올 때 그 센서등
센서 등이 이제 모노스테이블입니다. 뭐 프로그램은 똑같으니까 제가 재활용해서 쓰겠습니다. 요새는 그대로 써도 되니까 요것만 바뀌면 되는 거죠.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자, 모노스테이블은 입력 조건이 들어오면 TMON은 즉시 출력이 나가서 설정된 시간 지나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입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 센서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딱 가면 켜지고 일정 시간 지나면 꺼지는 거. 그게 모노스테이블. 지금 요게 요 타임 차트가 그런 뜻이에요. 입력 조건이 들어오면 타이머 설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입력이 꺼지던 다시 들어오던 상관없이 일정 시간 지나면 꺼지는 거. 요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것을 TMON으로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TMON. 이렇게. 그런데 또 하나 바꿔야 될 게 아까 여기에 기본 파라미터에 디바이스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렉시 영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또 원상복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원상복귀. 자, 그럼 쓰기. 모니터 시작. 자, 얘는 이제 입력 조건이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타이머가 동작하는 겁니다. 입력 조건이 들어오면 무조건 온 됐다가 이제 다운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초 지나면 꺼지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게 10초인데 이렇게 온이 됐다가 진짜 중간에 내가 5초쯤 지났을 때 이것도 비상사태가 걸렸다. 내가 여기서 끄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입력 조건 갖고는 끌 수가 없죠, 이것도. 그래서 반드시 그럴 때는 리셋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자 동작하고 있는데 5초쯤 지났을 때 내가 끄고 싶다. 그러면 리셋.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드시 리셋을 같이 써야 돼요. 중간에 끄고 싶을 때. 여러분들 195페이지 한번 볼까요? 195페이지에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195페이지에 예제 4-22번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이제 문제예요, 문제. 예제. 상시 출력 이 A가 상시 출력 하다가 8번 스위치가 온이 되면 여기 5초간인데 여기 지금 예제는 10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초예요, 10초. 여기 10인데 여기 5초라고 돼 있네. 10초간인데 10초간이 이걸 하려면 5초간이 아니라 5번 5회 정렬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5회. 그럼 이게 10초잖아요. 이게 F93이 아까 뭐였죠? F93. 아까 우리 F에 90번부터 쭉 클럭이 있다고 했었는데 F93이면은 언더바 1 ON이라 언더바 뭐지? 1초 클럭이에요. 1초 클럭. 1초 클럭. 그러면은 0.5초 온, 0.5초 오프. 요게 1초라는 거죠. 1초. 그러면 10초 동안에는 이게 5번 온오프 하는 거죠. 이게 10초 동안. 10초. 그래서 10초 동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5회 정렬하라 이 뜻인데
10초간이 아니라 5회라는 말로 바꿔야 돼요. 5회, 5번. 이렇게.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평상시에는 LED가 계속 들어와 있다가 평상시에는 그런데 8번 입력이 한번 탁 들어오면 그러면 그때는 요 LED가 5번 깜빡깜빡깜빡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 한번 그럴듯한가요? 네. 한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제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전에서도 이제 실제 프로그램 짤 때 저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만약에 평상시에 정상적인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에러 체크를 하기 위해서 반짝반짝반짝하는 아 지금 무슨 에러구나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TMON 나중에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안 짜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딱 보면은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해석이. 아 이게 어떻게 되겠다.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좀 늡니다. 이게.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비슷한 회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회로는 뭐다 이렇게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번 쓰기 하시고요. 네,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 불이 들어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8번 입력이 한번 탁 들어오면 저 F93번은 얘는 그냥 럼만 되면 무조건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러다가 이제 8번 입력이 들어와서 모노스테이블 타이머가 동작을 하면 그때는 이 위에 있는 게 꺼지고 아래 있는 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램프가 5번 깜빡깜빡 할 거예요. 둘, 셋, 넷. 왜 이렇게 많이 깜빡거리죠? 이상하죠? 10초가 아닌가? 가만있어. 하나, 둘. 이게 이상한데, 이거? 시작을 하기 전 10번 깜빡여야 된다. 아니, 그러네. 난 이거 1초인 줄 알았는데, 1초, 2초인 줄 알았는데, 10번이 맞네. 제가 참 10번 깜빡이가 맞네. 1초 클로즈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그랬네. 아, 맞네. 10번 깜빡.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 여기 모니터를 보는 거는 이게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주고받는 거라 리얼타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안 맞죠. 실제로는 여기 출력 램프를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맞죠. 띠디 끝에 시작할 때하고 끝이 안 맞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래요? 자, 얘는 그냥 무조건 온오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앞에 타이머 12번이 여기에 와서 걸릴지, 여기에 와서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면 만약에 정확하게 10번만 카운트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F93을 쓰면 안 되고 타이머를 2개를 써서 클럭을 만드셔야 돼요. 정확히 하려면. 그죠?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대충. 왜? 이 타이밍이 동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러프하게 하는 거고, 만약에 정확하게 타이머가 동작 딱 했을 때, 타이머가 동작 딱 했을 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맞추면은, 요걸 맞추려면은, 우리가 요 클럭을 타이머 2개 써서 만들어야 되죠. 지금 보면은 안 맞아요, 그죠?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죠? 만들 수 있나요? 여기다가 뭐 타이머 12번 써가지고 우리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T1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T12번이 온이 되면 타이머 2개를 써서 클럭을 만들어서 그 클럭의 데이터를 가지고 깜빡깜빡하면 정확하게 5초가 맞고요. 한번 해볼까요? 평상시 커지다가 하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맞아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통 클럭을 만들 때 온이 먼저예요? 오프가 먼저예요? 온이 먼저예요? 오프가 먼저예요? 이 순서가. 온이 먼저예요? 오프가 먼저예요? 이거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어요. 지금 여기다가 A 접점 T0를 하면 이건 오프가 먼저예요. 오프가 먼저 온 이렇게 돼요. 오프가 먼저야. 그런데 그러면 여기다 온이 먼저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B접점을 하면 돼요. B접점. 얘를 B접점으로 하면 온이 먼저, A 접점으로 하면 오프가 먼저. 이렇게. 네, 그럼 다시 교재 160페이지로 다시 오겠습니다. 160페이지. 자, 이번에는 이제 TRTG라는 게 있는데요. TRTG. 리트리거블 타이머라고 합니다. 리트리거블 타이머. TRTG. 리트리거블. 리트리거블 타이머인데 여기에 똑같이 리트리거블 타이머. 이거는 입력 조건이 들어오면 얘도 우리 방금 했던 모노스테이블처럼 똑같아요. 타이머가 가서 설정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계속.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모노스테이블은 두 번째 입력이 들어와도 똑같이 그냥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입력이 한번 들어오면 타이머가 동작을 하는데 만약에 입력이 꺼졌다가 두 번째 또 들어오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간 시간을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다시 시작. 그리고 또 이렇게 타이머가 가다가 또 중간에 타이머가 진행 중에 또 입력이 들어오면은 또 지금까지 갔던 시간을 무시하고 다시 시작을 해요. 계속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게 트리거야, 이게. 트리거. 우리 자동문 있죠? 자동문 있죠. 자동문에 이제 제가 딱 가면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열리면 제가 지나가고 바로 딱 닫히는 게 아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초 있다가 닫힌다. 그러면 9876 54321 0 그러면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고 나서 9876 5초 딱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싹 지나갔어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5초까지 지난 거 다시 무시하고 다시 10으로 가서 또 9876 뭐 이렇게 가죠. 그럼 또 사람이 툭 지나가면 또 다시 10으로 가서 또 9876 계속 리셋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네. 요 입력이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지금까지 갔던 걸 무시하고 다시 시작. 계속 이런 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입력이 더 이상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 우리 자동문도 이제 사람이 다 들어가면 마지막 사람이 들어가면 문이 닫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리트리거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타임 차트를 보시면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자, 입력이 들어오면 타이머가 동작을 하다가 입력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동작 중에 그러면 지금까지 갔던 시간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가 끝난다. 리트리거블이에요.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만 여기서 잠깐 예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타이머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어디다 썼느냐? 반송장치 고장검출 회로라고 해서, 자, 이쪽 컨베어에 여기서 재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재료가 여기서 이제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재료를 이제 이 컨베어를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송을 시키는 거죠. 여기 이제 재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검출기가, 여기 센서가 이제 여기 물건이 지나갈 때마다 체크를 하는 거죠. 자, 물건이 하나 지나갔어. 그러면 타이머가 막 동작하겠죠. 그러면 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물건이 지나가면 계속 리셋 되는데, 여기 시간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20초. 자, 요 물건이 지나가고 나서 20초 이내에 다른 물건이 오면 계속 리셋이 되는 건데, 물건이 지나가고 나서 20초가 지났는데도 물건이 안 와.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뭐가 이상이 있는 건가요? 뭐 여기 재료가 떨어졌든가 아니면 이 컨베어가 정지했든가 뭐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반송장치 고장 검출을 하는 그런 예제를 뭐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뭐 자동문 같은 것도 이거 갖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요거는 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62페이지에 카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운터. 뭐 타이머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운터는 말 그대로 입력으로 들어오는 펄스를 카운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산 카운트, 감산 카운트 두 가지가 쭉 나와요. 가산, 감산. 카운터는 네 개의 명령어가 있다. CTD, CTU, CTUD, CTR 있고요. 카운터는 XGK에 2048개, XGB가 256개 사용할 수 있고요. 설정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65,535. 똑같네요. 카운트 번호는 중복 사용이 불가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중 코일 아예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카운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CT 유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TU. 업 카운트라는 뜻이에요. CT가 카운트라는 뜻이고, 요 U가 업이라는 뜻이에요. 업 카운트. 업 카운트라는 뜻이에요. 자, 쓰는 방법은
카운트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명령어 CPU, 카운트 번호는 C로 시작합니다. C0. 그 다음에 횟수. 거의 비슷한 적이죠. 자, 카운트도 동작을 하면은 접점이 동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카운트의 접점, A 접점, B 접점 이렇게 되고요. 그 접점에다가 코일을 연결하면은 출력이 나가는 거고요. 자, 카운터도 리셋을 할 수가 있겠죠. 리셋 C0. 자, 그럼 이제 입력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디서 카운트를 하느냐? 입력이 라이징 엣지 여기서 카운트를 합니다. 0에서 1로 변할 때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 10이 되면은 C0가 이렇게 되죠. 10 이상이면 온이 되죠. 한번 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값도 우리가 여기 세븐 세그먼트에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카운트 값. F99, BCD, C0, C3. 아까는 우리가 타이머를 여기 세븐 세그먼트에 표시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카운트 값을 집어넣으면 카운트 값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원하는 값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카운터를 한번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P0, CTU, C0, 10. 카운트 A 접점, 카운트 B 접점, 카운트 리셋.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쓰기 하시고 동작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카운터가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B 접점이 붙어 있고요. A 접점은 떨어져 있고요. 자, 이제 입력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네, 입력이 그걸 하나 썼구나. 네, 이게 F99, BCD, C0, 이걸 하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0를 한번 온시키면, 온시킬 때 카운트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운트가 하나 올라갔고요. 오프 시킬 때는 카운트가 안 돼요. 계속 1이어도 카운트가 안 되고요. 온 할 때만 카운트가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이 되면 출력이 나간다 그랬어요. 10. 10이 됐고요. 자, 지금 10개 이상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10개 이상 들어와도 카운트 값은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이거 어디까지 증가할까요? 카운트 값은 최대 값이 얼마나 그랬죠? 65,535까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업 카운트. 그래서 얘를 다시 시작하려면 리셋 반드시 리셋 이렇게
리셋. 자, 내가 카운트를 하다가 중간에 끝나고 싶다. 리셋. 올라갔다. 리셋. 단순하죠. 카운트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하죠? 만약에 나는 출력이 4일 때 출력이 나가고 7일 때 출력이 꺼지고 싶다. 4일 때 출력이 나가고 7일 때 꺼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겠죠. P0, CPU, C0, 4. C0가 ON이 되면 출력이 나가라. 그 다음에 CTU, C1, 7. C1이 ON이 되면 출력을 거라.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 자,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카운트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분수대 같은 경우 카운터가 많죠. 카운터가 많은 경우는 타이머를 개수만큼 다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배우니까 하나만 썼죠? 비교 명령을 배웠잖아요. 그죠? 비교 명령. 그럼 이것도 비교 명령으로 되나요? 이것도 비교 명령으로 되죠. 그러면 카운터를 하나만 써도 되겠네요. 그죠? 네, 하나만 써도 된다. P0, CTU, C0,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C0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럴 때 P20이 나가라. 이런 걸 하면 되나요? 그러면 4구 7 사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여기에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을 때 아니에요? 자, 7일 때 꺼져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7에 여기 이퀄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7일 때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8일 때 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6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6. 네, 6으로 가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구도 이퀄 3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제 비교 명령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짜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자, 3에서 5이 됐는데 여기서 끊어지고 싶어요. 여기서 여기 5.5인가요? 애매하죠, 그죠? 네. 5하고 6 사이죠. 그럼 이거 5.5 아닐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이럴 수 있나요? 우리 이제 물건이 이제 컨베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건이 오는 거야. 그럼 여기 물건이 떨어져. 그럼 여기 박스에다가 내가 요 물건을 10개만 담으려고 그래, 10개. 그럼 여기 이제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했는데 요까지 따봤는데 컨베어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지금 몇 개 떨어졌어요? 3개 떨어졌잖아. 근데 카운트는 몇 개 했어요? 4개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4자인데 물건은 3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잘못됐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카운트를 하는 게 아니야. 떨어질 때 카운트를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아직 카운트 안 됐죠, 얘. 그러니까 카운트도 셋, 떨어진 것도 셋.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카운트 하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카운트 하고 싶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카운트 하고 싶어. 물건이 오는데 여기서 카운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카운트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그럼 그게 뭐야? 어떻게 하라는 뜻이야? 우리가 지금 배웠죠, 저거. 우리
올라갈 때 펄스가 튀는 게 있고 내려갈 때 펄스가 튀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이거 배운 게? P하고 N이죠. 그죠? 얘가 P고 얘가 N이죠. 사실은 우리 카운터에 여기가 P가 생략된 거예요. 지금 올라갈 때만 카운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N을 쓰면 어떻게 돼요? N. 내려갈 때만 카운터라 이 뜻이야. 그러면 내려갈 때만 카운트해라.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런 뜻이야. 이게. 지금 아까 이런 뜻이야. 이런 뜻. 여기가 아니라 여기.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내려갈 때 카운트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또 여기는 또 올라갈 때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또 올라갈 때고 여기는 내려갈 때잖아. 그러면 어떻게 카운트하라는 뜻이야? 올라갈 때도 카운트하고 내려갈 때도 카운트하고 두 군데 다 카운트할 수 있나요? 두 군데 다 카운트하고 싶어. 올라갈 때도 카운트, 내려갈 때도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같은 입력이지만 얘는 내려갈 때 펄스, 얘는 올라갈 때 펄스야.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카운트를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3이 아니라 5가 되는 거지, 카운트 값이. 자, 여기가 10이 되는 거야, 10. 딱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업다운 카운트를 다 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업다운으로 되는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제 비교 명령.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9가 들어가야 되겠죠? 9. P20.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 P자를 먼저 쓰고요. 네, N자를 나중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 3, 5. 이렇게 하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에 쓰기. 한번. 자, P0를 옴시키면 카운트 하나 올라갔고요. 오프 시킬 때 카운트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온 할 때, 오프 할 때 다 카운트가 올라가요. 온, 오프. 5가 됐으니까 필름이 나왔고요. 6, 7, 8, 9, 10 이때 끊어져야 되겠죠. 10. 네, 10 이렇게 끊어졌고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요? A 접점, B 접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얘는 하나는 A 접점, 하나는 B 접점. 이건 아니죠. 이건 안 돼. 이건 항상 1이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PN이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거 카운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설정 값을 내가 이제 어느 봉투에다가 물건을 담는데 물건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뭐 큰 거는 5개만 담고
작은 거는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담는다. 그러면 여기 카운트하는 여기 개수를 종류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간접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간접 지정. 그러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물건에 따라서 개수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간접 지정을 하는 거고. 네, 뭐 카운트는 이제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다운 카운트 뭐 그거 비슷한 건데 다운 카운트라서 어떤 분은 이 펄스 값이 떨어질 때 다운한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제 서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잘했어요. 근데 11월 말인가 갑자기 왼쪽 무릎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올려보니까 무릎이 이렇게 물이 찼더라고요. 물이 찼어요. 이게 지금 내 평생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물이 빠지겠지. 그리고 한 2주일을 그냥 또 수업을 했어요. 막. 근데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물이 찬 거래. 이게. 물이 찬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거는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하니까 물이 보여요. 그래서 물을 얼만큼 빼냐면 우리 여러분들 헌혈할 때, 헌혈하는 게 아니라 피 검사할 때 물 피 빼잖아요. 그 주사위로 3개를 뺐어요. 적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3개를 빼고 빼니까 이제 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약을 먹고. 그래서 이제 한 2주 지나서 보니까 또 물이 좀 찬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 또 갔더니 또 주사위 바늘로 하나 반을 또 뺐어요. 그 이거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 염증이 있을 것 같아요. 염증이 그걸 이제 이겨내려고 이것들이 이제 보인대요. 그래서 염증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요. 근데 염증 주사를 맞자 그래서 맞았는데 나중에 치료비 계산하러 갔더니 주사 하나가 14만 원이에요. 이게 참 그럼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주사 한 대 맞자 해가지고 뭐 몇만 원인 줄 알았더니 14만 원짜리 주사를 주면서 너무 말도 없이 그렇게 듣는 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보험이라서 그래요. 기보험. 그러냐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제 물이 안 차더라고요. 그 주사를 맞서 그런가. 근데 지금 또 이제 12월하고 1월하고 오늘까지 계속 하는데 오늘도 또 이제 3일간 계속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좀 아파요. 이게 이제 나이, 회장님 앞에서 나이 얘기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참. 네. CTD는 다운이에요. 네, 말 그대로 다운. CTD, C0, 10.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셋도 똑같고. 얘는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라이징 엣지에서 카운트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운 카운트라고. 그 대신에 얘는 10, 설정값이 10이면은 첫 번째 펄스가 들어오니까 하나가 다운된다는 뜻이에요. 9, 8, 7, 쭉 가서 1, 0. 0이 되면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0. 다운 카운트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0에서 65,535가 있었는데 0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업 카운트였고요. 설정값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다운 카운트예요. 그래서 지금 설정값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0까지. 그래서 다운 카운트는
내려갈 때가 아니라 다운을 한다 이런 뜻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달라요. 네, 그렇죠? 네, 한번 CTB C0 10 A 접점 C0 B 접점 C0 리셋 C0 네, 그렇게 선생님 이거 무릎에 이렇게 좀 다치시나요? 아직은 안 그러세요? 네. 운동을 좀 저도 처음이라 좀 당황해요. 저도 50대 때는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 가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일기라고 그러더라고. 일기부터 4기가 있는데 이제 조짐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골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닳기 시작해서 일기인데 일기는 치료가 없대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특히 이제 허벅지살을 키워야 된대요. 허벅지살. 그래서 이 무릎에 오는 힘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허벅지 운동이 최고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2기가 되면 치료를 한대요. 근데 요즘 작년 7월 달인가에 복제 하는 거 있잖아요. 내 거 빼가지고 이렇게 시술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공 자가 자 한번 이거 보면 이제 벌써 딱 다르죠. 얘는 런 하자마자 벌써 현재 값이 딱 10으로 올라가 있죠. 10으로. 우리 아까는 0서부터 시작했는데 얘는 10으로 벌써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다운 카운트를 합니다. 9, 8, 7, 6, 5, 4, 3, 2, 1, 0 하면은 출력이 나가는 거고요. 카운트에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0 이하는 없어요. 그래서 0까지만 되고요. 그럼 얘를 다시 카운트하려면 어떻게 돼요? 리셋. 반드시 리셋이 있어야 되겠죠? 리셋. 그래서 리셋. 중간에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리셋.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되는데 10분 남은 쉬었다 할까요?